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앞니 크라운이나 어떤 외상이나 아니면 충치나 기타 어렸을 때부터 여러 치료를 받아서 크라운을 했는데 심지어 그 크라운을 하기 전에 기둥 같은 거 커다란 쇠기둥 같은 걸 세워가지고 치아가 얼마 안 남아서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치료를 받은 지가 오래된 게 아니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자꾸 생기고 통증이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난감하죠. 왜냐면 이제 이거를 비용을 들여서 다시 그거를 뜯어내고 대공사를 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또 비용도 무섭기도 하고. 근데 더군다나 기둥 같은 게 박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기둥을 제거하는 게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재치료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치아를 살리는 최후의 방법이 아마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건데 오늘은 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위앞니 잇몸에 고름이 있고 많이 부었어요 라고 이제 환자분이 다른 치과에서 이제 발치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이 환자분 케이스를 좀 보면 이 앞니 쪽 이 4개의 치아에 대해서 크라운 치료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엄청나게 커다란 쇠기둥이 이렇게 4개가 박혀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재치료가 안 된다고 했는데 많이 붓고 고름도 터져 나오고 입안에서 이제 피고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발치를 할 때도 임플란트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조그만 엑스레이를 보면 이게 이제 오른쪽이죠. 라이트 사이드고 이쪽 옆이 레프트 사이드 왼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 치아 같은 경우에는 뿌리 끝에 막 커다란 염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두 번째 치아가 염증이 엄청나게 커다란 걸 볼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 상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치관보다 더 큰 커다란 염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를 뽑는다고 해도 이 부분에 뼈가 없는 상황에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환자분이 이제 임플란트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발치를 다 하고 여기 송곳니부터 반대편 송곳니까지 이제 6개의 치아를 깎아서 걸어서 하는 브릿지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이 반대편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반대편도 커다란 기둥이 이렇게 쇠기둥이 세워져 있고 여기도 커다란 기둥이 세워져 있고 신경치료 자체가 이런 데가 이제 미세한 틈새 같은 것도 존재하고 뿌리 끝에까지 찾아지지 못한 것 같고 하지만 이 치아는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여기는 두 번째 치아는 뿌리 끝이 괜찮은데 이제 첫 번째 치아가 커다란 염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단을 한 거는 실은 요새는 웬만하면은 이제 치근단 절제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최후의 수단이다. 어떻게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냐?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라는 건 그 전 단계의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전 단계의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맞죠. 제가 이제 앞 동영상에서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치근단 절제술을 하기 전에 만약에 그거를 그 전 단계인 재신경 치료, 그러니까 리알CT로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전 단계 리알CT나 치아 재신경 치료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둥이 쇠기둥이 커다란 게 있을 때는 보통 이제 기둥을 제거를 못 한다고 하는데 이 기둥이 이제 캐스트 포스트라는 거예요. 기둥 중에서도 치아가 정말 안쪽에 남아있는 치아가 없을 때 이제 보철과 원장님들이 본을 떠가지고 기둥을 갖다가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서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크라운을 씌울 수 있게끔 하는 최후의 치료를 하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거를 뜯어냈을 때 이 기둥을 제거할 수 있느냐? 제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끔씩은 제거가 정말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거하고 남아있는 치질량, 본인의 남아있는 치질량이 치아를 살리냐 못 살리냐 그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이거를 뜯어낼 때는 이제 재치료를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모든 걸 뜯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뜯어낼 때 이 안쪽에 몇 퍼센트의 크라운이 남아있느냐는 저도 뜯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누구도 CT를 찍든 어떤 치료를 하든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이 치아를 치료할 당시에 치료를 하셨던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전 사진 또는 이 기둥을 세우기 전 자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알 수 있겠죠. 여기 치아가 얼만큼 남아 있는지를. 근데 이제 그런 정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뜯고 나서 치아에 남아 있는 양을 보고 뽑느냐 살리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정말 치아 양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술식이 또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정말 뿌리만 남아서 살릴 수 있는 술식을 도전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안쪽을 깨끗이 해서 재신경 치료를 잘 해서 이 염증이 치유가 됐다고 해도 반드시 여기서 또 부러지거나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발출 임플란트로 가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환자분은 그래서 이제 이 앞니가 그런 발치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기는 좀 힘들다고 하셔서, 그러면 일단은 치아를 살려보자, 크라운은 그냥 씁시다, 대신에 치근단 절제술로 해서 뿌리 끝으로 바로 접근을 한 거예요. 일단 환자분의 이쪽 오른쪽 두 번째 치아부터 접근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잇몸 라인, 이 크라운은 뜯어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서 이제 절개 라인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열고 들어갔을 때 하얀색 뼈가 있는 게 아니고 곧바로 이런 연조직, 소프트한 티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엄청나게 크죠. 이 염증이 이렇게 동그랗게 치근낭이라는 거, 한마디로 이제 시스트라 그래서 물주머니처럼 풍선처럼 커다란 염증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신경치료를 했어도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신경치료하고도 치근단 절제술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적출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적출하고 딱 쳐다봤더니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항상 좋은 걸 보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했죠. 위쪽에는 본인의 뼈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쭉 드러내고 이제 이 뿌리 끝을 이제 이렇게 잘라내고 틀어막는 술식을 하는 건데, 이 과정은 이제 미세 현미경상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보고 맨눈으로 하라 그러면 저도 퀄리티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뿌리 끝을 갖다가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마이크로 미러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본 거예요. 그래서 뿌리 단면이 이렇게 있을 때 신경치료 한 대를 이렇게 판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MTA로 이제 수습을 한 거고, 이제 이게 보면은 여기선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이 치근당 낭이 워낙에 커가지고 요 안쪽 부위 입천장 쪽까지 뼈가 녹아 있었어요. 앞쪽 뼈도 녹고 입천장 쪽까지 녹아서 이게 뻥 뚫려 있다 그래서 보통 스루앤스루라고 관통되어 있는 경우라서, 이런 경우는 뼈가 잘 안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광범위하게 뼈 이식을 하고 이 위쪽에 이제 멤브레인, PRF 멤브레인으로 덮어준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 옆에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잘라내고 틀어막는 똑같은 술식을 했는데 뼈 이식을 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치료한 직후의 모습을 보면 여기는 뿌리 끝 잘라져 있고 이렇게 틀어 막혀 있는 MTA 모습이 보이고, 동그랗게 보이는 이 부분에 이제 뼈 이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여기는 뿌리 끝이 잘라져 있고 MTA로 되어 있고 여기는 까맣게 그대로 있죠. 여기는 이제 관통창처럼 뭔가 입천장까지 뚫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뼈가 잘 생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2달 정도 됐을 때 환자분이 증상이 다 소실돼서 매우 기뻐하셨고, 이제 7개월 후에 오셨을 때 보면은 지금 여기 뼈 이식해 놓은 부위가, 만약에 경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가 분리된 모습이 계속 관찰이 돼요. 근데 불과 7개월 만에 보면은 여기 부위가 기존 뼈와 뼈 이식한 재료가 합체된 모습이 보이고 치근단에 까맣게 보이는 모습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쪽 까맣게 보이는 이 부위가 뼈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과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 환자분은 증상도 해결됐고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좋아하셨죠. 그리고 이제 크라운은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크라운의 안쪽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는 제가 알 방법은 없다. 추후에 만약에 이거를 뜯어낼 일이 있고 재보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뜯어내서 보철만 교체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걸 드러내더라도 이 아래쪽은 이제 더 이상 재치료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를 건드리다가 여기에 실링이 깨지면 치근단 재수술을 해서 살리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치근단 절제술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재신경치료나 이런 것들 재치료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재신경치료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환자분은 치근단 절제술을 통해서 앞니 뽑지 않고 잘 지켜드렸던 케이스이고, 그래서 치근단 절제술은 치아 살리는 치료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치아 뿌리 끝을 잘라내고 염증만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치아 끝을 잘라내고 염증을 긁어내고 그 부분을
거꾸로 파 가지고 MTA로 충전하는 것까지 하셔야 더 이상 거기서부터 뭔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술식을 미세 현미경상에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코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